네, 함수의 극한입니다. 함수의 극한은 오늘은 뭐 할 거냐면 기본 연산을 하는 걸 연습했으니까 극한 조건이 나오면 함수를 결정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함수 fx에 미지수를 포함해서 함수를 주는 거예요.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fx가 네, fx가 2차 함계수가 1인 2차 함수라고 합시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조건은.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뭐 1로 갈 때, 네, x-1분의 fx가 뭐 주는 거예요. 이거를 만족하는 fx에 대해서 f3을 구하세요라는 겁니다. 이렇게 조건식 하나를 극한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극한식 하나로 뭘 해결할 수 있냐면 미지수를 2개를 해결할 수 있다고요. 왜냐면 첫 번째 조건은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네, 분수 형태 하나면 분모가 어디로 가고 분자가 어디로 가고 극한의 꼴을 판단했더니 분모가 0으로 가죠. 그럼 0으로 가면 분자도 0으로 간다는 걸 이용해서, 네, 수렴 조건을 가지고 뭘 판단해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은 분모가 1로 0으로 가니까 분자도 f1은 0이 될 겁니다. 그럼 f1이 0이면 다함수니까 fx는 x 빼기 1이라는 인수를 갖게 된다고요. 인수분해가 안 되면 1려면 0이 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생길 건데 얘가 x 더하기 무언가로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그 나머지를 요 2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다고요. 두 번째, 극한값, 수렴값을 가지고 수렴 조건과 수렴값을 가지고 나머지를 판단할 수 있다. 그럼 리미트 fx 자리에 x-1, x 빼기 플러스 네모를 쓰고 나면 얘가 2가 돼야 되니까 약분하고 x에 1을 집어넣으면 1 더하기 네모가 2가 돼야 되니까, 아, 네모에 들어가려면 1이구나를 알게 돼서 결국 따라서 fx가 x-1에 x 더하기 1인 걸 알게 되고, 그럼 f3을 구하라고 했으면 3 집어넣어서 2 곱하기 4가 되어서 이런 식으로 마무리할 수 있다. 이런 예예요. 그러니까 극한식을 해석해서 극한식의 해석을 통해서 뭔가 미지수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이유가 되는 거죠. 두 번째, 얘 2도 한번 볼게요. 얘 2는 똑같은 조건인데 최고차에 대한 정보를 다르게 줄 수도 있어요. 최고차 정보를 이런 식으로 주기도 합니다. 리미트 당 fx에 대해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무한대로 가면 가장 큰 항이 정해지는 거예요. 얘가 뭐 1이다 라고 주면 분모가 2차인 형태면 분자도 차수가 똑같아야, 만약에 차수가 1차 이하면 극한이 0으로 가고요. 네, 2차가 훨씬 더 빨리 커지니까 분모 분자를 x제곱 나누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죠.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분의 분자가 ax 더하기 b라면 여기를 다 나눠주는 거예요. 분모에 가장 빨리 커지는 항으로. 그럼 얘는 1로 가지만 나머지는 0으로 가고요. 얘도 0으로 가고 얘도 0으로 가면서 0이 돼버려요. 3차 이상이면 나눠도 분자의 차수가 남기 때문에 무한대가 돼요. 예를 들어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제곱 분의, 나머지 쓰지 맙시다. 똑같은 과정이 나올 거니까 뭐 x 세제곱 형태가 나왔다고 칩시다. 뭐 아무렇게나 놓게 썼으면 얘로 나누면, x로 나누면 똑같이 나눴을 때 요 놈이 무한대로 가고 나머지는 뭐 상수로 가니까는
예, 1분의 무한대 꼴이 되니까 얘가 무한대가 되는 거예요. 식을 보고 무한대분의 무한대 다항식은 얘가 차수가 분자가 크면 분자의 차수가 더 크면 무한대로 간다. 분자 차수가 둘이 같으면 그러면 0이 아닌 값으로 간다. 분자가 더 작으면 극한값이 0으로 간다. 이런 세 가지 수학적 명제에 대한 지식을 갖춰놓으면 이게 fx가 똑같이 가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건을 주고 똑같이 리미트 x가 0, 1로 갈 때 x-1분의 fx가 2다 라고 주면 똑같은 함수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보통 이런 식으로 함수를 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을 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건 뭐냐면 극한의 형태로 식에 대한 조건식을 줄 수 있다. 그거를 공부한 게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네. 다음 합성 함수의 극한은 어떤 거냐면 두 번째 이야기 주제 합성 함수의 극한입니다. 이거는 문제를 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2번처럼 이렇게 f 안에 x 대신에 다른 함수나 식이 들어가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x가 들어간 거 우리가 많이 보던 건데 여기 x 더하기 1이 오거나 뭐 x 제곱 빼기 1이 오거나 아니면 이렇게 fx라는 함수가 오거나 이런 식으로 뭐 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극한을 구하라고 하면 보통 요놈은 다른 변수로 치환을 하거든요. 치환이 중요한 건 아닌데 어떤 거냐면 요 x가 마이너스 1 빼기로 가면 이 전체 식은 어디로 갑니까? 라고 하는데 중간에 요놈을 이용해서 찾아야 되거든요. 첫 번째 x가 마이너스 1 빼기로 가면 함수에서는 마이너스 빼기가 여기를 관찰하는 거죠. fx에서는 이렇게 가면서 얘가 0으로 가는 건 맞는데 얘가 이 전체가 0에 가까워지는데 아직 0은 아니에요. 리미트를 통과하면 딱 0이 되는 거거든요. 0이 가까운데 이렇게 다른 모양을 보시면 이렇게 가면서 0보다 살짝 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관찰할 수 있어요. 마이너스 1보다 살짝 작은 데 있으면 0보다 좀 커진다는 걸 관찰할 수가 있죠. 그럼 여기선 fx는 0보다 조금 커진다는 말을 이렇게 표시하면 돼요. 0 플러스가 된다. 그럼 fx가 0 플러스가 면 요 놈이 0 플러스가 된 거죠. 0 플러스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엔 0 플러스를 f에 다시 넣는 거예요. 0 플러스를 f에 넣으면 1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요 놈은 1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1 마이너스가 리미트랑 만나면 1이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고 fx는 1 빼기가 되는데 여기다가 리미트를 통과시키면 딱 1이 된다. 그래서 요 놈은 1이다 라고 마무리하는 거예요. 과정이 복잡하고 두 단계를 거친다는 거예요. 합성함수는. 단계 하나 더 거쳐서 문제가 어려워지는구나 라고는 하지만 단계를 두 개를 거치자. 합성함수는 여러 단계. 합성함수는 여러 단계를 거쳐가면서 문제를 해결한다 라는 주제가 됩니다. 또 0 플러스 한번 해봅시다. 0 플러스를 보면 0 플러스는 x가 0 플러스죠. 그럼 요게 fx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요게 1을 향해 가는데 1보다 밑에서 움직이죠. 그럼 요 놈은 1 빼기가 된다는 거예요. f의 1 빼기를 재보면 요렇게 되는 보는 거고요. 그러면 그래프는 여기를 보는 거고요. 이 전체는 마이너스 2 플러스가 되는 거죠. 살짝 위로 찍혀 있으니까. 근데 리미트 친구가 만나니까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나 마지막에서. 그러니까 마지막에 만날 때는 뿔마에 대한 고민하지 않는데 중간에는 거쳐가는 중간에는 함수값보다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딱 함수값인지를 판단해야 됩니다.
어떤 수인지를 판단해서 대입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처리가 될 것 같아요. 두 개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1 되는 거죠. 네. 그러면 2번도 해결이 되겠죠. 비슷한 논리가 이제 1번이 있는데 1번은 이제 이렇습니다. 모든 x의 얘를 만족한답니다. 그건 알았어요. 근데 이 마이너스는 x가 이 마이너스는 이렇게 가니까 그리고 복잡하지 않으니까 그냥 여기가 이게 마이너스 2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프에서. 근데 마이너스 1 플러스는 없죠. 여기 지금 그래프가. 이 없는 거를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서 풀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어떻게 보는 거냐면 이게 x가 마이너스 위에 이 식을 이용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x가 마이너스 플러스로 가면 요놈이 마이너스 플러스로 가면 요건 넘어가면 여기에 마이너스 붙는 거니까 요놈은 뭐가 되지? 라는 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x는 뭘로 될까라는 거죠. 마이너스 x는 우리가 y는 마이너스 x란 그래프를 이용해서 기본 그래프를 보통 주고 요 그래프에서 이렇게 적어요. y는 마이너스 x. 그러면 여기가 x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여기가 1 되죠. 이렇게 하죠. 네. x가 마이너스 1 플러스면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럼 요 놈은 이 전체는 y니까 1 빼기가 되는구나. 그러면 네, 얘가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면 요 놈은 1 빼기가 되는 거니까 1 빼기에 마이너스 붙인 값이 나온다는 거죠. 1 빼기가 1로 가죠. 요 놈은 1이 되는 거라서 요거 붙이면 마이너스 1이구나를 알게 됩니다. 요게 마이너스 1 되는 거고 요게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를 더하면 마이너스 3이 된다. 이렇게 풀 수도 있어요. 합성함수가 좀 까다로울지 모르지만 복잡한 형태, 내가 x가 아닌 형태가 나오면 네, 이렇게 처리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좋습니다. 이 문제는 풀이 2도 있는데 합성함수를 이용해서 풀어봤고요. 풀이 2는 요 말이 뭐냐면 fx의 그래프를 네, 마이너스 x를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x가 되면 네, x의 부호가 바뀌면 y의 부호도 바뀐다는 뜻이거든요. 요 그래프를 다시 해석하면 x의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플러스 값보다 부호가 반대가 된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라고 하면 이렇게 말하는 거를 그래프상에서 좌표축상에서 어떤 그래프가 어느 점을 지나면 여기가 x가 되면 마이너스 x의 함수값은 얘랑 반대 부호가 찍힌다는 거예요. 모든 점을 이렇게 만들기 때문에 얘랑 얘가 서로 원점 대칭이다. 이건 원점 대칭인 함수다 라고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럼 0이면 0이 되는 거고 직선 모양은 똑같이 직선 모양이 되는데 얘가 1,1을 지나죠. 그럼 마이너스 1을 찍으면 원점 대칭이니까 마이너스 1을 간다. 이런 뜻이고요. 이렇게 이어져요. 1 플러스는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네, 원점을 지나면 여기가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반대로 이렇게 된다는 모양을 그릴 수 있고요. 2일 때 마이너스 2였으니까 마이너스 2일 때는 2가 되겠죠. 이렇게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이어주고 똑같은 모양을 반대 모양을 이어주고 여기를 이렇게 색칠하는 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도 마이너스 1 플러스는 여기서는 이렇게 가니까 마이너스 1이구나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아까도 2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2인 것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더해도 상관없습니다. 숨겨진 그래프를 그려서 숨겨진 그래프를 완성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네, 이런 식으로 네, 형태가 내가 없는 형태를 만들어 풀거나 합성을 이용해서 문제 해결할 수 있다는 연습을 해본 겁니다.
네, 합성함수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합성함수의 극한도 공부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식 세우기는 문제에서 극한식을 주지 않고, 세 번째 패턴입니다. 극한식을 직접 주는 게 아니라 구할 수 있는 조건을 주는 거예요. 네, 요건 이따 문제 보면서 말할게요. 자, 요 나머지도 문제 보면서 하나씩 보도록 합시다. 자, 요렇게 x 자리에 다른 게 들어간 거 우리는 합성함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분수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y는 t 더하기 1분의 t 빼기 1의 그래프를 그리는 법도 한번 공부해 봅시다. 이거는 분수 함수라고 그러고, 점근선 두 개를 찍어준 다음에 이렇게 생기거나, 점근선 두 개를 찍어준 다음에 이렇게 생긴 그래프를 그려놓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리는 법부터 공부를 해봅시다. 첫 번째, 요 점근선은 어떻게 찾는 거냐면, 요 점근선은 분모가 0되게 만든 x를 찾으면 됩니다. 왜냐면 분모가 0인 상황은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래프가 그려지지 않는 포인트가 분모가 0 되는 거예요. 분모 0 되는 포인트는 여기서는 지금 t가 마이너스 1 대 0 되는 거죠. 여기가 t는 마이너스 1이 점근선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y축과 수직인 점근선은 얘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면 1차분의 1차고 최고차의 수가 똑같으니까 1로 가는 거죠. 얘는 t가 무한대로 갈 때 y 값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y가 1인 거예요. 다시 얘를 그리면, 네. 점근선 두 개가 x는 t는 분모 0 보는 거니까 t는 마이너스 1이 점근선. 네. 그리고 t가 무한대가 될 때 y는 1이니까 y는 1로 가니까 y는 1이 또 다른 점근선. 그래서 띡띡띡 찍고 마이너스 1 띡띡띡 찍고 1을 찍은 다음에, 네. 그 다음에, 네. 모양은 1, 3, 4분면에 위치하는 형태이든가 아니면 2, 4, 4분면에 위치하는 형태가 되는 건데, 예. 이걸 판단할 때는 숫자를 넣으면 돼요. 마이너스 1 이외에 아무 숫자 넣으면 됩니다. 지금 0을 집어넣을게요. 얘가 x에 0 집어넣으면, t에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나오는 식이죠. 이 그래프가 0, 마이너스 1을 지나야 돼요. 그럼 t가 0인 데는 이쪽에 있을 거니까 더 밑에 있다는 얘기죠. 1보다. 그래서 파란색이 맞고 빨간색은 아닙니다. 이렇게 알게 되고요. 그럼 지금부터 합성함수를 푼다 그러면 t가 무한대로 가면 이렇게 가는 거죠. 무한이 커지면 1을 향해 가긴 가는데 1보다 살짝 작죠. 그래서 요 놈의 극한이, 요 놈이 1 빼기로 갑니다. f1 빼기는 2 마이너스로 가고 리미트를 통과하면 그냥 2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얘가 2가 됩니다. 요 전체는 2가 될 거예요. 한 번 더 봅시다. 이번엔 y는 t 더하기 1분의 4t 빼기 1을 보는 거예요. 또 점근선 분모가 0 되는 t는 마이너스 1이다. 체크. 그리고 t가 무한대로 가면 t분의 4t가 되는 거니까 4가 된다. y는 4를 찍어주고요. 네, 0, 마이너스 1을 또 지날 거니까 t가 0일 때 y는 마이너스 1, 그럼 또 이 밑에를 지나겠죠. 그래서 그래프가 똑같이 이런 모양이 될 겁니다. 근데 t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좀 끝없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y는 4보다 살짝 큰 쪽에서 살량이 다가오죠. 얘는 4 플러스가 될 거고, 네, f에서 4 플러스를 보면 3 마이너스가 될 거고, 리미트를 통과하면 3이 되겠죠. 얘는 3이 됩니다.
그래서 2를 더하겠으니 답은 5가 되는 거죠. 네, 낯설겠지만 합성함수를 이렇게 처리할 수 있다. 이런 테크닉은 익혀둡시다. 좀 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4번입니다. 네, 이것도 합성함수예요. 이렇게 표현한 게 합성함수거든요. f 괄호 fx를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네, 이 그래프가 x가 1 마이너스니까 1 왼쪽을 보면 네, y는 계속 1에 있는 거죠. 얘는 진짜 1이 됩니다. 그냥 1뿔만 아니라 1에 있는 거예요. 그럼 f1을 보면 되고 f1은 1일 때를 집어넣으면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전체 극한은 2인 거예요. 두 번째, 얘는 분수함수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점근선이 분모가 0, 마이너스 1 되는 거죠. 네. 그리고 x가 무한히 커지면 제가 지금 y는 마이너스 2 빼기 x 더하기 1분의 1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x가 무한히 커지면 마이너스 2가 되죠. 여기가 y는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네. 얘가 0, 마이너스 3을 지날 거니까 요 밑에를 지나겠죠. 얘가 이렇게 내려오고 이렇게 될 겁니다. t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저 마이너스 무한이 커지면 마이너스 2보다 살짝 큰 쪽에 있겠죠. 그래서 요 놈은 마이너스 2 플러스로 갈 거고, 네, f에 마이너스 2 플러스를 찍으면 이렇게 찍히니까 네, 2 마이너스고 리미트 통과하면 얘는 전체적으로 2가 되겠죠. 2를 더하면 4가 되겠네요. 이렇게 푸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합성함수에 대한 연습. 최근에 많이 나오진 않지만 몇 번 기출 나왔기 때문에 알고 가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우리가 5번보다는요, 조금 패턴이 익숙한 형태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8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다항함수 fx가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 얘기, x가 무한대로 갈 때 x 세제곱분 fx가 1이다 라고 준 거예요. 무한대 조건을 이용해서 분모가 무한대가 되면 분자도 무한대가 되는데 얘가 0이 아닌 1로 가려고 그러면 차수가 똑같고 최고차의 비율이 1이 돼야 되니까 얘가 x 세제곱 시작한 함수입니다 라고 준 거예요. 그냥. 이게 수렴 조건이 되는 거고요. 이것도 분모가 0이니까 분자도 0이 돼야 돼서 이 식에서는 수렴 조건에서 f-1은 0이다 알게 되고요. 그 다음에 fx를 그러면은 2까지 써야 되니까는 f-1이 0이니까 fx는 x 더하기 1로 시작하게 됩니다. 인수를 가지고요. 근데 x세제곱짜리 3차 함수니까 여기가 x제곱으로 시작할 겁니다. 나머지는 이렇게 놔둡시다. 두 번째 식 2를 쓸 거니까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가면 x 더하기 1분의 fx x 더하기 1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가 얘가 2가 돼야 되니까 요거 약분시키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은 1 빼기 a 더하기 b가 2가 될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면 네, 여기서 b를 a로 표현할 수 있죠. b는 넘어가면은 1 더하기 a가 되겠죠. 따라서 fx는 x 더하기 1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a 더하기 1로 빠질 겁니다. 네, f1이 12 이하니까 1을 넣어봅시다. 이 조건까지 써서 조건을 하나하나 써가면서 완성을 시켜보는 거예요. f1은 2 곱하기 1 더하기 a 더하기 a 더하기 1이니까 2 곱하기 2a 더하기 2가 되는데 얘가 12 이하가 되는 거죠. 그럼 2a 더하기 2는 6 이하가 되는 거고 2a는 4 이하가 되는 거고 a는 2 이하가 되겠네요. 네,
F2의 최대값이니까는 2를 넣어봅시다. 네. 그러면은 F2는 3 곱하기 2 집어넣으면은 4 더하기 2A 더하기 A 더하기 1 되니까 계산하면은 3 곱하기 3A 더하기 5가 되겠죠. 네. 얘가 최대일 때를 찾으려면 A가 제일 커져야 되는데 A는 2일 때가 제일 큰 거죠. 따라서 A에 2를 대입하면 되겠다. 11 곱하기 3이 되니까 얘가 33이 되겠다. 이렇게 마무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만만치 않고 4점짜리들은 호흡이 좀 길어요. 네.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함수를 결정하게 시키고 함수를 파악하게 시킬 거니까 이 패턴이 제일 많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함수를 파악하는 요건을 극한으로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요게 메인 주제가 될 거고, 요 연습은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5번도 볼게요. 6번부터 봅시다. 그러면 보세요. 다항함수 fx 요 전체가 다항함수예요. 어차피 x가 무한대로 가죠. 그럼 여기도 3x니까 분자도 1차가 될 겁니다. 요 전체가 1차가 돼야 되고요. 근데 3x분의 얘가 2가 되니까 얘가 6x로 시작할 겁니다. 이렇게 쓰라고요. 그럼 fx를 뭐라고 쓸 거냐면 x 세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a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x가 0으로 가면 분수가 아니니까 이 말은 얘가 3차 함수고 얘가 연속 함수니까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fx는 f0과 똑같은 거죠. 여기는 f0은 a가 되는 거고 a가 마이너스 7로 준 겁니다. f2의 값을 구하랍니다. f2는 8 더하기 12 빼기 7이 될 거고 답은 13이 되겠죠. 이렇게 함수를 완성하라는 문제 패턴이 4점짜리로 흔하게 나오니까 이 연습을 좀 해봤습니다. 이 패턴이 많이 어려워지면 5번 같이 나와요. 이거는 좀 어려운 문제 선생님이 풀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많이 어렵습니다. 자, 하나씩 해봅시다. 최고차항수 1인 두 3차 함수가 있어요. 네, fx는 x세로 시작하는 3차 함수고요. 마찬가지로 gx도 이렇게 시작하겠죠. g1이 0입니다. 그럼 이거는 x 빼기 1이라는 인수가 있을 거고 x제곱 더하기 나머지는 대충 써봅시다. 네, 나 조건을 만족시킬 겁니다. 이 식을 n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만족하니까 4번 넣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n이 1일 때부터 체크해 봅시다. 리미트 x가 1로 갈 때 gx는 x 빼기 1이 하나 있는 놈이고 여기에 fx가 있는데 얘는 1 되니까 얘가 0 되는 거네요. 일단 수렴 조건에서 분모 0이니까 분자 0 돼야 돼서 fx가 f1이 0이 돼야 되고요. 따라서 fx도 x 빼기 1이 하나 있겠네요. 그리고 무언가 또 나오겠죠. 근데 얘가 약분하고 났더니 대입하면 여기다가 1을 넣으면 0이 된대요. 그럼 이 식도 x 빼기 1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 더 있겠네. 근데 3차니까 얘가 그리고 최고차수 1이니까 x 더하기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극한값에서 수렴값에서 썼더니 fx가 x 빼기 1이 두 개는 있고 나머지를 모르는 상태가 된 겁니다. 이래서 되게 많은 식을 알았죠, 우리가 지금. 그럼 이제 n에다가 2를 넣어봅시다.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 빼기 1에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분의 x 빼기 1의 제곱에 x 더하기 네모를 했더니 얘가 2 넣으면 0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어쨌든 극한값이 0이기 때문에 분모는 0이 되는지 모르지만 분자가 무조건 0으로 가야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다 2 집어넣으면 0이 나오고 보니까 2를 대입하면 2 대입하면 1 곱하기 2 더하기 네모가 0이 돼야 돼요. 그럼 네모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래서 fx가 x 빼기 1의 제곱에 x 빼기 2가 될 겁니다. fx 완성되겠네요. 이제는. 그럼 이제 3, 4를 집어넣어서 g까지 완성하면 되겠네요. n에 3도 대입하고 리미트 x가 3으로 갑니다. x 빼기 1에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분의 x 빼기 1의 제곱에 x 빼기 2가 있고 여기다가 3을 집어넣으면은 2, 1, 2가 될 겁니다. 그러네요. 이건 약분시키고 3을 대입하면 9 더하기 3a 더하기 b분의 3을 대입하면 1은 2가 되고 얘가 2가 되니까 요거 약분되고 분모가 1로 가겠네요. 따라서 3a 더하기 b 더하기 9는 1이니까는 마이너스 8 될 겁니다. 식 하나 구했고요. 이제 n에 4까지 집어넣으면 문제가 풀릴 것 같아요. 4를 집어넣으면 리미트 x가 4로 갈 때 x 빼기 1 x제곱 ax 더하기 b분의 x 빼기 1의 제곱에 x 더하기 x 빼기 2 얘가 4 집어넣으면 3, 2, 6이 되는 거죠. 하나씩 약분시키고 4 집어넣으면 16 더하기 4a 더하기 b분의 3이 6은 6이 되니까 이것도 약분되고 얘가 1이겠죠. 그러면 4a 더하기 b는 16에서 마이너스 15가 되겠죠. 이제 연립해서 a, b로 구합시다. 아래에서 위를 빼버리면 a는 마이너스 7 될 겁니다. 그럼 이게 마이너스 21 되는 거니까 b는 21 빼기 8, 13이 되겠죠. gx가 완성되겠네요. x-1에 x제곱 더 빼기 7x 더하기 13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건 G5니까 G5는 4 곱하기 25 빼기 35 더하기 13 하면 되니까 얘가 3이 되는 거죠. 12가 답이 되겠네요. 이렇게 마무리하면 되는 문제예요. 식이 길고 어려웁니다. 얘는 거의 킬러 스타일이었고 그 당시는 킬러였습니다. 근데 제가 보여주고 싶은 거는 이렇게 하나씩 해서 식을 완성해 가는 과정. 식을 완성해 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차근차근 대입하고 식을 끌어가는 연습을 하는 건데 좀 어렵습니다만 한번 천천히 보도록 합시다. 5번이었어요. 7번입니다. 나번 조건은 익숙한데 가번 조건이 낯설죠. 그 낯설 때가 있습니다. 그거 당황하지 말고 모든 양수 x에 대해서 요 2차와 요 2차 사이에 있다고 준 거예요. 근데 fx가 1차면 얘보다 항상 클 수가 없어요. 3차면 얘보다 항상 작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fx가 2차라고 주는 거고, 그리고 최고차 개수도 2x제곱이랑 2x제곱 사이에 있으면 2로 시작한다는 얘기를 이렇게 준 거예요. 나머지를 모르는 상태입니다. 요거를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부등식을 이용해서. 그럼 이거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이제 마무리하라는 겁니다. 1 넣으면 분모 0이 되죠. 분자도 0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x 빼기 1이 인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최고차 개수가 2x제곱이니까 뒤는 2x 더하기 네모로 갈 거예요.
그럼 나번 조건에서 x가 1로 갈 때 얘도 인수분해 하면은 x 빼기 1에 x 더하기 3이 나올 거고, 분자는 x 빼기 1에 2x 더하기 네모가 되고 얘가 4분의 1이 되는 거니까 이거 지워주고 1 집어넣으면 4분의 2 더하기 네모가 4분의 1 돼야 되니까 얘가 분자가 1 돼야 되고 네모는 마이너스 1이겠죠. 따라서 fx는 x-1에 2x 빼기 1 되겠죠. f3은 2 곱하기 5가 되겠죠. 그래서 답이 10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함수를 완성해가는 연습을 해봤습니다. 7번이었습니다. 이야기를 할게요. 9번은 이렇습니다. 함수 fx를 다 알려주고요. 결정해주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정수 k의 개수를 구하는 게 문제인데, 이제 이 조건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실수 a에 대하여 이 극한이 늘 존재한대요. 이제 극한의 존재성. 극한이 존재한다는 표현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일 겁니까? 라고 하면, 네,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거나 해서 판단하는 거는 연습했지만, 네, 일단 원래 기본 극한의 존재는, 기본 극한은 좌극한이 존재하고 우극한이 존재하고, 네, 그게 같다는 거죠. 얘도 같은 거로 존재하면 그럼 극한이 존재한다. 이게 정의이긴 한데, 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정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걸 공부하는 거냐면, 그런데 우리가 매번 좌극한 우극한을 따로따로 공부할 수도 없고, 지금처럼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그럼 모든 실수를 검토할 수도 없죠, 우리가. 그럼 이럴 때 어떡합니까? 라고 하면 두 번째는 극한의 성질을 공부했어요. 성질을 공부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처럼 여기서는 우리가 주로 정의해서 일반적으로 다항함수라고 표현되는 말들은, 다항함수는 언제나 연속함수입니다. 연속함수는 늘 극한이 존재해요. 모든 x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다항함수는, 네, 다 이어져 있고, 이어져 있으면 무조건 극한은 존재합니다. 기본의 극한 성질이 뭐냐면, 네,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가 존재하고, 리미트 x가 a로 갈 때 또 다른 함수도 극한이 존재하면 두 함수를 더해서 만들었던 함수, 빼서 만든 함수, 곱해서 만든 함수, 나눠서 만든 함수도, 예, 얘를 더한 값, 뺀 값, 곱한 값, 나눈 값으로 존재한다. 다만 이게 되게 중요해요. 다만 나눌 때는 분수를 정의할 때 분모가 0인 상태는 정의하지 않죠. 단 이때는 베타는 0이 아니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베타가 0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아니야. 베타 우리가 배웠던 거예요. 0분의 0꼴을 배운 게 이제 제일 잘 나오는 게 시험에, 분수식 형태가 났을 때 리미트 x가 a로 간다 할 때 분모가 0 될 때, x-a가의 분모가 있을 때 분자도 x-a가 똑같은 개수로 있으면 약분되고 나머지에 대입해서 구할 수 있다. 근데 여기는 있는데 여기 없으면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 있는 개수보다 분자의 개수가 더 많으면 그때는 약분하고 또 넣을 거니까 0이 된다. 정리합니다. 분모의 x- 분자, 이걸 0인자라고 하거든요. 0인자 개수와 분자의 0인자 개수, 0 만드는 거죠. 0 만드는 인수의 개수 보시면 됩니다. 개수를 비교해서 분모가 더 크면 그때는 수렴하지 않아요. 극한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같으면 존재하는데 0이 아닌 거로 존재하고요. 분자가 더 크면 0으로 존재합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요 상태를 가지고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그럼 이 얘기예요.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얘의 극한이 존재한단 말은, 얘도 다항함수가 연속이고요. 분모도 다항함수니까 연속이에요. 그럼 각각은 늘 존재하거든요. 그럼 이런 얘기예요. 분모가 0이 되는 게 없던가, 또는 없으면 존재한다는 얘기가 되고, 당연히 0이 없으니까. 는 0이 될 때는 분자도 0이 되고, 이 개수보다 크다 또는 같다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분자가 딱 정해져 있죠. 분자가 x제곱이니까는 x가 0일 때만 0 되는 거죠. 그게 두 개 있죠. 따라서 분모는 x가 0이 아니면 0이 되잖아요. 그리고 x란 인수는 두 개 이하로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걸 종합하면 fx의 제곱 빼기 k의 x 더하기 2의 fx라는 놈은 얘는 늘 0이 아니거나 또는 0이 되는 x는 0에서만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런 인수도 두 개 이하가 돼야 되고요. 이런 상태가 되도록 하는 정수 K 개수를 구하는 거구나 라고 이해하면 돼요. 그럼 이제 이 식을 어떻게 따라갈 겁니까? 라고 하면 는 0이 중요하니까, 네, 그럼 얘를 일단 인수분해해서 0 되는 걸 찾겠죠. 그래서 fx를 끄집어냅니다. 그럼 얘가 0 되는 걸 찾아봐야 되죠. 근데 fx가 0 되는 걸 찾아야 할 때 우리가 2차식은 판별식을 썼죠. D4를 쓰면 9 빼기 12가 돼서 음수가 되고요. 그럼 얘는 0 되는 게 없습니다. 판별식의 음수한 말은 실근이 없다는 얘기니까 얘가 이렇게 떠 있다는 얘기고 0 되는 게 아예 없다는 얘기네요. fx 묶어내면 fx k의 x 더하기 2가 되는 건데, 예, 여기는 0이 없습니다. 그럼 얘가 0이 안 되거나, 근데 어차피 2차식이니까 0이 되더라도 최대의 가져가 두 개밖에 못 갔죠. 그쵸. 2차 방정식이 될 거니까. 근데, 네, 0이 될 때는 0에서만 0이 된다고. 일단 식을 써놓고 판단할 수 있겠죠. fx 완성되어 있으니까. 얘는 x제곱 6x 빼기 kx 6 빼기 kx 더하기 12 빼기 2k가 되겠습니다. 네, 얘가 근이 없다 또는 x는 0에서만 근이다 라는 얘기죠. 그럼 근이 없는 케이스는 판별식이 음수가 되면 되니까 d는 6 빼기 k의 제곱 빼기 4배에 12 빼기 2k가 0보다 작다. 또는 x의 0 집어넣으면 0이 되니까 k가 6일 때만 된다. 그럼 요것만 구하면 되겠네요. 요 조건만. 얘를 k가 6인 거는 k가 6이면 된다는 거는 앞에 빼놓고 대략 썹시다. 얘는 k 제곱 빼기 12k 더하기 8k 빼기 12 더하기 8 빼기 4k 36 빼기 48 마이너스 12 되니까, 네, k 빼기 6 k 더하기 2가 0쯤 될 거고요. k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6보다 작다인데 요것 때문에 는이 붙겠죠. 이렇게 정수 수는 마이너스 1 되고요, 0 되고요, 1부터 6까지 되니까요. 뭐 8개가 되겠죠. 8개가 되겠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9번이었습니다. 이거는 ft라는 함수가 식으로 나와 있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정의된 함수를 가지고 함수의 극한을 다루는 케이스가 왕왕 있고, 이거는 이 상태에서 어떻게 되는지 ft에 대한 식을 세우거나 또는 상황을 관찰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보시면 알겠지만 y는 t라는 거는 함수의 그런 만나는 점입니다. 만나는 점의 개수를 관찰할 때는 그래프를 이용하는데 이렇게 계속 반응하는 거예요. 이런 표현에 대해서. 그래프를 이용하고 싶겠다. 그러면은 y는 t라는 그래프는 x축, y축, t 이렇게 긋는 거예요. 이 그래프는 원래는 그러니까 x제곱 빼기 1이 양수일 때문에 나눠서 봐야 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절대값 안의 함수가 y는 x제곱 빼기 1을 그리고 x축 밑에 부분을 항상 양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x축 밑에 부분을 접어 올린다? 뭐 이렇게 이용합시다. 절대값 함수는 그래서 y는 x제곱 빼기 1을 그리면 얘가 x 빼기 1 되기 때문에 얘가 x축과 마이너스 1과 1에서 만나죠.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근데 x축 밑에 부분은 여기니까 이 부분을 이 선을 중심으로 꺾어 올린다고 느끼시면 돼요. 그래서 위에는 그대로 그리고 밑에 부분만 접어 올립니다. 이렇게 생겼다. 요게 y는 절대값 x제곱 빼기 1이 됩니다. 얘랑 이렇게 지나가는 y는 t가 있다는 거예요. 만나는 게 몇 개입니까? 그럼 지금은 두 개죠. 그렇죠? 그러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함수를 다 구성하려면 이때는 0개, 0일 때는 2개, 요 사이는 4개, 요 때는 3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를 분석할 때 어떻게 분석합니까? 기준으로 하면 개수가 바뀌는 라인을 생각하는 거예요. 얘가 여기를 기준으로 바뀌고 여기를 기준으로 바뀐다는 생각이 들죠. 그렇구나. 요 두 개의 값만 구해놓고 나머지는 요 밑에는 0, 요 사이는 4, 요 위는 2가 되고, 그쵸? 요 점에서는 몇 개인지만 체크하면 되죠. 요 점에서는 3개, 요 점에서는 요 점에서는 개수를 판단할 때 여기는 3개인데 3개라고 하고 이 점이라는 걸 동그라미로 표시하겠습니다. 2개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선에서는. 그러네. 이때는 t가 0인 걸 알겠죠. 이때는 알려면은 이때 y가 써야 되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1이니까 대칭성에서 여기 0인 걸 알고요. 0을 집어넣으면 1입니다. 이때는 t가 1인 거죠. 이 문제는 t가 1 마이너스랍니다. 1보다 살짝 작을 때를 관찰하는 거니까 요 바로 밑에를 관찰하는 거예요. 그러면 4개죠, 4개. 관찰로 얻은 거고요. 식으로 풀 수도 있습니다. 그래프로 풀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렇게 관찰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괜찮겠죠. 답은 4가 되겠습니다. 10번이었습니다. 11번입니다. 11번은 요게 t에 관한 식으로 안 세워져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상황만 설명해 주고 식을 안 준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도 식을 세우기가 목적이 되는 거예요. 현재 선분 AB의 길이를 t에 관한 식으로 완성을 해놓고 그 식을 쓴 다음에 극한을 처리하면 끝나는 문제가 됩니다. 무한대로 갈 때니까 어차피 t 제곱 형태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하지만 식을 세워야 극한을 구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풀어야 되고요. 그럼 식을 세우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원래 선분의 길이는 가장 베이스한 건 두 점의 좌표를 각각 구한 다음에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풀 수가 있어요. 근데 보통 이러면 식이 되게 복잡하게 나올 때가 많기 때문에 이건 잘 안 써요. 문제에서 얘는 기울기를 주고 있죠. 기울기가 주어진 직선에 선분의 길이 구하기. 이렇게 되면 특히 좌표 평면에서 좌표 평면이 포함되어 있으면 좌표 평면이 있을까요? 좌표 평면 안에서는
기울기가 이루어져 있으면 기울기는 비율을 말하는데 기울기가 탄젠트라고 보시면 돼요. 탄젠트는 x 길이, y 길이 이걸 이용해서 본다는 거예요. 그럼 주로 x 길이를 먼저 보게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방정식의 두 실근일 거니까. 그래서 방정식의 두 실근을 이용해서 x 길이를 구한 다음에 기울기가 t라는 말은 얘와 얘 비율이 1대 t라는 얘기죠. 비율로 1대 t라는 얘기면 이때 피타고라스 쓰는 거예요. 그럼 요 길이가 루트 1 더하기 t 제곱의 비율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이게 닮음이니까 이 상태에다가 요 밑변의 길이가 1 곱하기 L로 주어지면 여기도 L을 곱하고 여기도 L을 곱함으로써 이 길이를 t에 관한 식으로 딱 마무리하면 되는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방정식 구성할 거니까 x제곱 마이너스 tx 빼기 1은 tx 더하기 t 더하기 1을 풀어서 알파와 베타를 구할 겁니다. 이 항에서 x제곱 빼기 2tx 빼기 t 빼기 2는 0. 얘 두 분이 알파와 베타가 되는 거죠. 이때 두 분의 합은 근계수된 두 분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는 거예요. 공식으로는 두 분의 곱은 a분의 c가 됩니다. 이렇게 외웁시다. 두 분의 차는 a분의 d라고. 근데 d가 그냥 d가 아니라 대문자 d예요. 판별식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d는 너무 큰, 대문자는 너무 크니까 루트로 씌우면 됩니다. 이 공식이에요. d 4는 안 되고 판별식 d만 쓰면 됩니다. 그러면 얘는 지금은 a분의 루트 판별식 얘 제곱 4t의 제곱 빼기 4ac 더하기 4t 더하기 8 되겠죠.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a가 1인 거고 지금. 공식을 좀 외워놓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식은 얘에다가 얘를 곱하는 거죠. 지금 이게 L인 거니까 지금 저 문제에서는.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값은 저기 있을까요?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가는데 t 제곱분의 l이 루트 4t 제곱 더하기 4t 더하기 8 되는 거고 곱하기 루트 1 더하기 t 제곱을 구하라 문제겠죠. 이게 a, b의 길이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2차분에 얘 곱하면 2차가 되는 거니까 이거를 t를 하나씩 나눠서 집어넣어 보면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가는데 루트 얘를 아래 위를 무한대면 t제곱 나누는 거죠. 여기 t제곱 하나씩 들어가면 루트 안에서는 제곱되니까 4 더하기 t분의 4 더하기 t제곱분의 8 루트 t제곱분의 1 더하기 1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루트 4가 나올 거니까 2가 되겠죠. 이렇게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11번이었습니다. t는 0과 1 사이의 실수고요. 어차피 그래프를 줘놓고서 지금 또 PQ의 길이를 식으로 쓰라는 얘기예요. 식 세우기 문제죠. 식을 세워서 가야 되는데 PQ의 기울기는 ET인 거죠. 또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얘 기울기가 ET가 되는 거니까 요 길이가 1이면 비율이가 동그라미 쳐줄게요. 그냥 비율만 있을 거니까 실제 길이는 아닐 수 있으니까 이 길이는 ET가 되는 거죠. 기울기가 ET라는 얘기는 그럼 피타고라스 요 길이를 쓰면 요 길이가 루트 1 더하기 4t 제곱의 비율을 가진다는 얘기죠. 우리는 실제로 요 길이만 알면 되는데
그랬을 때, 네, 요 점이 직선이랑 곡선 최단거리 되는 거니까 직선과 곡선의 제일 최단거리를 구할 때는 이 직선과 평행한 접선을 이용해서, 네, 둘이 평행하다는 거는 거리가 일정하다는 거거든요. 요 길이가 다 똑같기 때문에 어디를 재나 똑같은 길이가 나오기 때문에, 네, 요 점이 제일 짧은 거리를 만드는 거고 이 나머지 점은 다 바깥에 있으니 더 멀리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평행한 접선을 이용해서 이 점을 찾게 될 것 같고, 그쵸? 그럼 이 점은 얘 미분하고 기울기가 2t 될 거니까 얘를 미분하면 y는 2x가 될 거고, 얘가 2t가 되기 전에 여기가 t인 거죠. 요 좌표가 t인 거죠. 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를 알면 되는데, 네, 얘가 t, t 제곱이니까 이 직선은 y는 tx가 될 거고요. 얘랑 만나는 점이 q가 되는 거니까 이 tx는 1을 집어넣으면 tx는 1이 돼서 이 점은 t분의 1이 될 겁니다. 이 점은 t분의 1 되는군요. 그럼 요 길이는 t분의 1 빼기 t가 되는 거니까 요 길이도 똑같은 걸 곱하면 되고, 여기도 t분의 1 빼기 t를 곱해서 우리가, 네, PQ를 구할 수 있겠네요. 따라서 우리가 원 PQ의 길이는 끝났고요. 리미트 t가 1 빼기로 갈 때 1 빼기 t분의, 네, 루트 t분의 1 빼기 t 루트 1 더하기 4t제곱 이러면 되겠죠. 식은 다 세웠고요. 네, 통분을 하면 요 식은 t를 통분하면 1 빼기 t제곱이니까 1 빼기 t 1 더하기 t가 돼서 0되는 요소가 사라지죠. 1 빼기 t가 약분되고, t에 1을 집어넣으면은 얘는 1분의 2 곱하기 루트 5가 되죠. 네, 선생님이 잘못 풀었죠. 문제를 어떤 걸 잘못했냐면 이 직선이 아니고 요 직선 위에 있으니까 기울기가, 네, 요 직선이 y는 tx니까 기울기가 t예요, t. 선생님 요 직선으로 착각했어요. 기울기가 2t가 아니라 t니까 여기가 t가 되고 여기에 1 더하기 t제곱 되는 거죠. 여기가 이렇게 빠지겠죠. 그래서 약분은 똑같이 하고 나머지 똑같으니까 2 루트 2가 되겠죠. 네, 이렇게 12번이었습니다. 식변형하는 문제는 자꾸 경험하는 수밖에 없어요. 여기는 경험이 많이 필요하고 누적되면서 나아지는 거니까 나올 때마다 차근차근 풀어보고 까먹으면 또 물어보고 이렇게 완성하면 되겠습니다. 12번이었어요.